엄마, 제발 그만 좀 간섭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자식의 말에 부모는 가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는 부모의 말에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때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정적 거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위로와 이해를 기대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나머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을 덜 사랑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사랑이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부모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식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7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자식과의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에서 이러한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하지 않기.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지만 이런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김 씨 부부는 딸이 어릴 때부터 그녀의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왔습니다. 그들은 딸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딸은 공부와 사회생활에 바빠 부모와의 연락을 소홀히 했고 부모는 딸이 자신들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상처받았습니다.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며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며 자식과의 관계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않기. 두 번째 비결은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호는 학창시절부터 부모님의 높은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옆집 철수는 성적이 아주 좋다더라라며 준호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습니다. 준호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점점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상처받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친구들은 벌써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너는 아직 뭐하니? 라며 준호의 진로 선택에 대해 걱정과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비교와 기대는 그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준호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졌고 부모님의 전화조차 받기 싫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준호의 부모님은 비교의 관점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준호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깨닫고 비교 대신 칭찬과 격려를 통해 준호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준호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내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준호와 부모님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더 자주 하고 싶어졌고, 자신의 고민과 성취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식의 고유한 장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비교는 자식에게 불필요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식의 노력과 성취를 칭찬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식은 더욱 신뢰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지지와 칭찬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자식은 이러한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자식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로받으려 하지 않기.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는 세 번째 원인은 자식에게서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민호 씨는 은퇴 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정서적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지만 아들은 직장 생활로 바쁘고 부모의 하소연에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감정적 하소연은 성인 자녀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찾고 자식과의 대화에서는 긍정적인 소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네 번째 비결은 자식의 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민의 엄마는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의 일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정민이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엄마는 시험 준비는 잘하고 있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했지만 정민은 이 말을 듣고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엄마의 말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성적에만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엄마, 그만 좀 간섭해. 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반응하며 엄마의 진심 어린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은지는 최근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이 함께 외출 준비를 하던 중 엄마는 딸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옷은 너무 튀는 것 같지 않니? 좀 더 단정한 옷을 입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엄마의 말이 자신의 스타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엄마는 너무 구식이야. 요즘엔 이렇게 입는 게 유행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은지의 반응에 엄마는 딸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 상처받았습니다. 은지는 단지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이를 자신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말을 자신의 양육 방식이나 인격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의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것이 정말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라고 자문해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간섭하지 않기. 다섯 번째 비결은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는 3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안정적인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창업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민수가 안정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부모님께 자신의 창업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는 걱정과 반대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만한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하려고? 창업은 실패할 위험이 너무 커. 그냥 지금 회사에서 잘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이러한 반응은 민수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자존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이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느꼈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수는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모의 반응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지만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그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지만 부모의 기대와 간섭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수의 심리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모든 선택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자신의 꿈과 계획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자녀의 자율성과 자존감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조언을 하려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믿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 과정에서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성장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조언을 하기 전에 자식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자기 삶을 먼저 챙기기. 6번째 비결은 자기 삶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영희 씨의 삶은 늘 자식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후 그녀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자신의 삶을 자식들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의 학교와 학원 일정을 챙기고 주말에는 아이들의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면서도 그녀의 삶은 여전히 자식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할 즈음 영희 씨는 문득 자신의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며 그녀와의 접촉이 줄어들자 영희 씨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자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 생활로 바빴고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느꼈고 이는 그녀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희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왔고 정작 자신의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또한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영희 씨의 변화는 자식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자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지만 그 만남의 질은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지하며 더 이상 그들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의 사례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헌신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불필요한 부담을 덜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식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정서적 거리 유지하기. 마지막 비결은 정서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랐지만 아들은 자신의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결정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만이 자신의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와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각각의 사연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7가지 방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위로받으려 하지 않기,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간섭하지 않기, 자기 삶을 먼저 챙기기, 정서적 거리 유지하기라는 이 모든 방법의 핵심에는 부모의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애정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단지 자식과의 관계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신체적 건강, 정신적 성장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식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더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모는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7가지 방법을 통해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평생 지속되며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식과의 관계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